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혼인이 하나 있습니다. 신랑 66, 신부 15, 나이차 무려 51세. 사람들은 이 혼인을 보고 속삭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소녀를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실록은 침묵합니다. 야사만이 진실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역사가 지운 이야기 야사로만 전해지는 영조와 정순 왕후의 숨겨진 기록을 펼쳐봅니다. 1759년 조선의 왕 영조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정성 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였습니다. 밤마다 왕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소문이 돕니다. 세자의 혼이 밤마다 운다더라. 왕이 홀로 방에서 울부짖는다더라. 66의 늙은 왕. 신하들의 눈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신하들이 모입니다. 전하께 새 왕비가 필요하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한 것은 정치색 없는 어린 왕비, 조종할 수 있는 허수아비, 안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소녀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김귀주 집안의 딸, 1745년생 김씨, 훗날 정순 왕후로 불리게 될 소녀. 그해 그녀는 겨우 15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나이. 아직 꿈도 사랑도 모르는 나이.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전합니다. 소녀는 입궁 전날 밤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저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명, 집안의 영광, 거부할 수 없는 운명. 1759년 6월 15 소녀는 66 왕의 계비로 책봉됩니다. 혼례 날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기쁨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인이 무엇인지. 신하 하나가 속삭입니다. 가엾은 소녀를 제물로 바쳤구나. 야사에서 가장 애절한 대목입니다. 왕비는 있었으되 여인은 되지 못했다. 신방 첫날 밤 영조는 이미 기력이 쇠했고 정순 왕후는 너무 어렸습니다. 형식적인 합방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부부 관계는 없었다. 야사는 더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왕은 소녀의 손을 잡고 그저 울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두 사람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정순 왕후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상궁들조차 속삭입니다. 저 왕비는 이름뿐이야. 권력도 애정도 자식도 없는 빈자리지. 15 소녀는 그렇게 왕비복만 입은 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정순 왕후가 들어온 궁궐엔 이미 한 존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도세자.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더 강했습니다. 영조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뒤주 속 아들의 목소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궁녀들 사이에 소문이 퍼집니다. 세자의 혼이 궁궐을 배회한다. 밤에 뒤주 앞을 지나면 신음소리가 들린다. 야사에 따르면 정순 왕후가 사도세자의 유품이 있는 곳 근처에 가면 영조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가지 마라. 거길 가지 마. 왕은 소리쳤고 어린 왕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궁궐엔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세자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순 왕후는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어느 날 정순 왕후는 한 소년과 마주칩니다. 세손 이산, 훗날의 정조. 그는 왕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둘의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신부는 왕비와 세손. 하지만 나이는 동갑 또래. 기묘한 위계, 불편한 침묵. 야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미래의 왕과 미래의 대비. 언젠가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것을. 대신들도 속삭입니다. 저 새손이 왕이 되는 날, 저 왕비는 어찌 될까? 할아버지의 계비를 손자가 어떻게 대할까? 정순 왕후는 느낍니다. 저 아이가 두렵다. 새손 이산 역시 느낍니다. 저 여자가 위험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엮였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 승하 제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제위. 그날 정순 왕후는 31. 궁궐은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녀는 죽고 대비가 태어났다. 이제 더 이상 지켜줄 왕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권력. 대비의 자리.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대왕 대비마마. 그녀는 차갑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빛이 달라졌다. 웃지 않는다. 말수가 줄었다. 그리고 이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젊은 과부는 가장 무서운 권력자가 된다. 정조직위. 그의 곁엔 절대 실세가 있었습니다. 홍구경. 왕의 오른팔. 왕의 칼. 왕의 방패. 야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조가 왕자를 지킬 수 있었던 건 홍구경 덕분이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움직였습니다. 상궁들을 통해 소문을 흘립니다. 홍국영이 여색에 빠졌다더라. 권력을 독점한다더라. 왕을 조종한다더라.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대비는 독을 타지 않았다. 사람들의 귀에 독을 넣었다. 소문은 퍼지고 신하들은 불안해하고 왕은 고립됩니다. 결국 1780년 홍국영 실가. 정조의 가장 강한 팔이 꺾입니다. 야사의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대비가 말했다. 칼은 피를 흘리지만 말은 혼을 베어낸다. 1800년 6월 정순 왕후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번엔 수렴청정. 어린 순조의 뒤에서 실질적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신유박해. 천주교 신자 300명 이상 처형. 야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조의 정신을 죽인 것이다. 정약종 처형. 정약용 유배. 이승훈 참수. 정조가 아끼던 사람들. 정조가 꿈꾸던 개혁. 정조가 남긴 흔적들 모두 사라집니다. 야사는 적습니다. 대비는 천주교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정조를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신하 하나가 두려움에 떱니다. 대비마마는 사상까지 처형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녀. 조선 최고의 독보.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자. 하지만 야사는 다르게 묻습니다. 15세에 끌려와 사랑도 아이도 따뜻함도 없이 51세 연상의 왕 곁에서 허수아비처럼 살아야 했던 소녀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그녀는 권력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면 곧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말도 전합니다. 대비는 밤마다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눈물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승자였을까요? 패자였을까요? 1805년 1월 13일 정순 왕후 김씨 사망. 향년 60. 그녀는 왕비로 46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으로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말합니다.
그녀는 조선이 만든 가장 비극적인 왕비였다고. 15세에 제물이 되어 평생을 권력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인, 사랑 없는 혼인, 자식 없는 왕비, 온기 없는 권력.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야사는 패자의 눈물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악녀로? 아니면 시대가 만든 희생자로? 끝. 여기서 줄이지만 앞으로 계속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야사를 계속 쓸 테니 기다려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만.